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11일 어제 그 삼성중공업 주가 흐름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가가 7,540원인데 고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게 21년 고점인 7,550원 직전이죠. 결국 시간 외 거래에서 7,5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공매도 그 폐잔병들이 준동을 한 것 같은데 요거 뒤에서 구체적 데이터를 보기로 하는데요. 결국 야들은 그러니까 제너사이딩 대학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그러니까 강세를 보인 원인, 그 원인을 더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호재성 기사부터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은 업스트림이 조금 전 보도한 건데 영국의 거대 에너지 다운스트리머인데 이게 센트리카, 이 센트리카하고 미드스트림이 85억 달러 상당 LNG 장기 공급 계약 Sale and Purchase Agreement SPA라고 하는 거 요거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연간 100만 톤 규모이고 델핀 딥워터 포트에서 FOB 조건으로 프리 온보드죠. 요 조건으로 선적된다는 것이고 27년부터 그 1호 FLNG에서 생산 개시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루이지애나 해변에서 40마일, 74km 떨어진 그 해상이잖아요. 그 델핀 딥워터 포트가 거기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그 걸프 오브 멕시코 GOM 해상입니다. 예, 요 GOM 해상에서 에퀴노르하고 쉘이 스파르타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삼성중공업이 FLNG와 델핀의 FLNG와 별도로 그 쉘 에퀴노르의 FPSU 수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는 삼성중공업으로 결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 파트너 정하기 위해서 입찰 절차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센트리카하고 델핀의 저 계약 확정권은 작년에 예약한 것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도된 델핀의 판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이탈리아의 비톨하고 50만 톤, 영국의 하트리하고 60만 톤, 여기 얼마 전에 한 거고요. 영국의 센트리카하고 100만 톤, 합계 210만 톤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예약된 곳이 미국의 대본 에너지, 여기에 기본 100만 톤, 옵션 100만 톤 해서 합계 200만 톤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톨은 자본 참여도 확정을 했고요. 대본은 자본 참여도 하려고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미쓰이가 자본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이건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 전부 다 이전에 영상으로 자세히 다룬 내용들이고요. 이번 확정 계약과 함께 이제 델핀 CEO가 밝힌 게 매우 주목이 된다 이겁니다. 이미 확정된 계약 수량만 해도 델핀의 1호 FLNG 생산 용량인 350만 톤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1호 FLNG 빨리 발주해야 된다. 삼성중공업의 그 두 번째 FLNG 수주 공시가 임박했다. 이렇게 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기사들을 다 이제 그 종합을 하면은 추가로 그 SPA 계약이 지금 의미 있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 FLNG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핀의 FLNG는 금년에 2대 정도가 동시 또는 순차로 발주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기대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센트리카의 확정 계약 요 소식은 아마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삼성중공업보다도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확정 계약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센트리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델핀보다도 센트리카가 먼저 알고 그래서 삼성중공업 담당자보다도 외국인들이 먼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에서 오전 장 시작할 때부터 그냥 온갖 외국인들이 수북하게 몰려 들어와 갖고 삼성중공업을 쓸어 담기 시작해 갖고 하루 종일 쓸어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만에 외국인 거래량이 28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해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17.64%로 올랐는데 17.64% 이게 지난 2월 1일자 최근 고점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중요한 것은 이게 한 건당 금액도 아주 거대하지만은 이게 되면은 선박도 파생되어서 발주될 가능성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막는 게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NG 장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미 대륙, 즉 미국과 캐나다의 그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은 이게 완전 필천지다. 별개 세상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LNG 장사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서부에서 만든 LNG는 아시아로 오는 것이 맞고요. 유럽으로 가는 것은 가려면은 배달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거리도 늘어난다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동부와 서부는. 그래서 캐나다 동부 해안이나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만든 LNG는 유럽으로 배달을 해야 되지 이걸 아시아로 싣고 오려면은 파나마 운하 지나서 태평양을 둘러오는 거니까 너무 멀고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델핀의 FLNG가 생산한 LNG는 미국 동부나 유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캐나다의 세다 FLNG나 아니면 어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한 캐나다의 C 리심 LNG 프로젝트 여기서 생산한 거는 아시아로 오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양쪽 인프라 그러니까 그 북미 대륙의 서부 해안, 동부 해안 쪽에 LNG 위한 인프라는 전부 다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블랙앤비치 요 깐부 팀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세다 FLNG도 그렇고 시리심 FLNG도 그렇고 걸프 오브 멕시코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중공업은 배달할 선박 즉 LNGC도 공급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LNGC 하면은 누가 뭐라도 압도적 세계 1등이 삼성중공업 아닙니까? 그래서 북미 대륙의 동부와 서부에서 FLNG 생산 설비를 전부 삼중하고 블랙앤비치 깐부팀이 장악을 한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휘젓는 LNGC까지 모조리 공급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모잠비크 FLNG 이미 장악했죠. 앞으로 LNGC도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인도양까지 삼성중공업이 제패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 바다를 제패하는 그 삼성중공업의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일이나 가스 이제 포올려서 배달하는 그 인프라를 담당을 하는데 근데 바닷속에 오일하고 가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이 바닷속에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세계 4분의 3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를 제패한 삼성중공업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다를 제패하는 첨단 기술. 우리는 바다를 제패한다고 할 때 기술을 갖고 제패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는 인간은 나약하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다를 제패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지금 삼성중공업이 계속 연구하고 또 성과도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선박 자율 운항 이거 올 연초에 제가 많이 다루었는데 그때 일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일본 완전 무인 자율 운항을 성공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실선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일본 연안에서 소형 선박으로 깜짝거리는 수준이고요. 삼성중공업의 자율 운항은 대형 거대 상선을 가지고 큰 바다에서 대양을 상대로 실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연초에도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양을 상대로 자율 운항하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지금 압도적 1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해양 제패를 위해 다른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지금 삼성중공업이 이게 세계 최고를 이룬 것 많잖아요. 이거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한 게 있고요. 또 최근에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고요. 언제 한번 종합해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삼성중공업하고 저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삼성중공업 홍보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저한테 이게 특별 후원금이라도 좀 두둑하게 보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일봉과 월봉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일봉, 월봉 한번 보시면은 지금 4월 이후에 월간 양봉이 네 번째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상승폭이 지금 더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은 연속 양봉이 저거 과연 언제까지 될 거냐 이겁니다. 예. 양봉 막판에 팔고 싶을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죠 뭐. 예. 예? 그래서 연속 양봉 4번이 되려면은 남은 7월도 이제 양봉이 돼야 됩니다. 근데 7월 시가가 6,730원이니까 요것만 넘으면 7월도 양봉입니다. 근데 이제 그 7월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7월 종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양봉 나올지 음봉 나올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7월도 양봉 되면은 네 번 연속. 그리고 8월 되면 5번 연속, 뭐 9월 되면 6번 연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9번 연속 양봉이 나오면 이게 역사적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계속 상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귀신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양봉이 언제 끝날지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음봉도 나오겠죠. 언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측하려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하등신이라는 것이고요. 그건 뭐 점쟁이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점쟁이는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재는 어떻게 합니까? 천재는 시장에 적응합니다. 이건 명언입니다. 천재는 시장에 적응합니다. 오르면 더 사고요. 자꾸 사 모으는 게 정석입니다.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즐기는 거죠. 내리면 적응하면 됩니다. 이게 천재랍니다. 천재 투자입니다. 가령 한 5번, 7, 8번 연속 양봉을 즐기다가 만약에 잠시 쉬어가는 음봉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때 알아서 팔고 쉬는 것이 이 천재들이 노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가령 지금 뭐 한 7천, 한 600원에 팔아서 한 100원, 200원 내리다가 아마 도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만 원까지 즐기다가 한 500원, 1000원 한번 조정받는 거 그게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산다, 판다, 이거는 투자 의사 결정의 결과물일 뿐이죠. 이런 결론을 내리는 원인이 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좋아지나 나빠지나에 대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좋아지면 사야 되고 나빠지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진다고 판단한다면 살 수 있을 때 사 모으는 것이고요. 이거는 한국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똑똑한 부자들이 전부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노는 방식입니다. 이게 노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아지나 나빠지나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게 성결 과제 아닙니까? 이게 정해지고 나면은 사거나 파는 것은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이 판단 어떻게 합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한다고 정리를 합니다. 바로 논리측과 경험측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판단은 언제나 어디서나 논리측과 경험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거를 멍청이들은 동서고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는 멍청이들의 용어라고 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 집 보리, 토이푸들 요도 가만히 보니까 논리측과 경험측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와,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걸 알아채는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사소송법 202조를 보면은 논리측과 경험측으로 사실 주장의 진위를 판단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장의 진위, 이게 뭡니까? 저 새끼 참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그거를 논리측과 경험측으로 가려낸다 이겁니다. 판사가 변호사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쪽팔리잖아. 변호사 절반은 거짓말하고 왜곡한다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 절반은 그 새빨간 거짓말쟁이 사기질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들입니다. 변호사들 절반의 사기꾼이라는 말은 이용훈 씨죠. 그 오래전에 대법원장 했던 그 양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이용훈 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논리칙 적용해서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좋아질 것 같다. 많은 자료를 제가 한 2년간 영상으로 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험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취지는 이런 겁니다. 경험칙 한번 적용해 보자. 주가 오르고 거래량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을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죠. 눈으로 보면 확인되니까요.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걸 공시의 사실이라고 하고요. 주가 오르고 거래량 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대금은 뭘로 정의됩니까? 주가 곱하기 거래량. 이게 거래대금의 데피니션입니다. 데피니션. 가격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게 이건 1차원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가격과 거래량은 1차원으로 변하는데 이걸 곱하면은 거래대금은 2차원으로 변합니다. 고보이 법칙이잖아요. 거래대금은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폭증. 이게 가능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더 많은 새로운 프레시마니들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경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규 진입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는 말이죠. 한국인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인들이 즐기는 놀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규 진입 개인들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돈 많은 부자들이 다 신규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종이 업사이클 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용매수 지금 증가세로 반전, 확인한 반전입니다. 연기금 등 주요 기관과 외국인들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1년 이상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수량을. 앞으로도 그 매수하는 속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과연 그런지 아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주목해야 할 게 조선주, ETF 이런 펀드 자금 급증할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저 등신기관들은 그중에 특히 등신금융투자 얘네들을 투자해서는 돈 못 벌죠. 쟤네들. 투자해서 돈 못 벌잖아. 뭐 삼성중공업 5,000원대 다 파는 거 이제 7,000원대 도로 사야 되는데 돈 못 벌잖아. 투자해서는.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면서 조선주 펀드 새로 만들면은 그냥 멍청한 개인들이 돈 몰려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면 그 돈으로 일단 조선주 매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새로 투입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령 일본에서 조선주 펀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 돈 많잖아요. 이거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주 펀드 두둑하게 만들어지면은 그 돈으로 코스피에 와서 삼성중공업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 부자들이 달러 짊어지고 코스피로 선착순 달려와야 된다 이겁니다. 더 빨리 와야지 더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더 벌잖아요.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코스피 파생 삼국지입니다. 선물 포지션 그 분기별 집계하는 저 그림 제가 지금 그 수년째 예전에는 처음에는 표로 보였다가 표가 그 딱 안 들어오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바꿔서 지금 계속 그 수시로 보고 있는데 9월물 주목되는 9월물 봐야 주목해야 될 거 지금 상당한 정도로 숏 포지션 상태입니다. 선물이. 이거는 지금 코스피에서 썸머랠리 기대 안 한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물 포지션 보시면은 외국인들 흔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빨간 점으로 보이죠? 빨간 점. 이건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들은 손 털고 있는 증거 아닌지, 요 의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게 합리적입니다. 요 의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즉, 시총 상위 종목들 간에 교체 매매하는 거 아니냐, 쟤네들. 포트폴리오 지금 리셔플링 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추론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걸 팔고 어느 걸 사는지 요건 일단 저는 관심이 없고요. 주목하는 거는 조선주들은 1년 이상 지금 쓸어 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삼성중공업이 분명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선주는 아직은 상위 종목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주 사업 모아도 코스피 등락에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일부 시총 상위주 팔아치워서 그 돈으로 조선주 비중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그림에서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삼성중공업 사서 기다리면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금 상황은 어떠냐. 덩신은 팔고 천재는 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한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 매일 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적표 한번 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YTD 수익률 이제 48%입니다. 조선주 아닌 다른 종목에서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수익률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이닉스 하나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해도 한 서너 개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주 이외의 모든 주요 업종들 수익률 지금 까먹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이닉스도 수익률 까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까먹고 있습니다. 수익률. 그런데 조선주 수익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연말경이면은 하이닉스의 YTD 수익률 마이너스 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덩신닉스 팔아서 3중 사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의견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중공업에서 수익률 48%라는 것은 시장 평균치이고요. 각자의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자기 자신의 투자 성적 꼭 채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관련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오늘 공매도 거래 매우 특이합니다. 결론부터 이제 공매도 선수들 완전 박살이 났고요. 그런데 공매도 총 거래량 85.6만 주인데 이렇게 거래량도 급증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삼성중공업의 총 거래량 증가하고도 이제 관련은 있을 건데 그러나 하여튼 공매도 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업틱룰 적용된 것은 49.5만 주고 업틱룰 예외된 것이 36.1만 주나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업틱룰 적용되는 거래가 최소 92%, 많으면 99%까지 거의 대부분 업틱룰 적용되는 공매도인데 오늘은 이게 58% 겨우 넘었다. 즉, 그러니까 50%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겨우 절반 넘은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지금 주가가 21년 고점 7,550원 금방까지 지금 하루 종일 상승하는 이런 패턴인데 공매도 저것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고점 근방에서 지금 죽자 사자 물타기 공매를 했거나 아니면은 신규 공매도 일제 사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다 뚫어버리고 올라버렸다는 거, 요겁니다. 요거. 저 지금 공매도 통계가 말하는 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시든 고추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더 이상 힘 못 쓴다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더 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매도가 벌어놓은 돈은 결국 내 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되는 거죠. 공매도는 손해보고 숏 커버링 할 수밖에 없고요. 쟤네들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지금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숏 커버링이죠. 주가는 더 빠르게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삼성중공업 사서 기다리는 사람들 돈 눈덩이처럼 풀어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할수록 또 버티면 버틸수록 결국 주가는 결국 더 가파르게 오른다. 사서 기다리는 우리는 더 부자 된다. 그러니 공매도야 고맙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지금 목이 아직 덜 풀렸는데
신나는 노래 하나 해보겠습니다. 팔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했었는데 푼돈 벌고 팔아버린 그대들은 천하꼴통이지. 다시 사라고 다시 사라고 그렇게도 말했었는데 머뭇 간만 보는 그대들은 평생 거지들이지.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